네, 정부가 모레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1.5단계 시행하고 나서 불과 나흘 만입니다. 그만큼 정부도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뜻이겠죠. 2단계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회부 강영호 기자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수도권 이제 2단계 격상인데 지난 9월에도 이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2단계 시행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수도권 2차 유행 당시에 진행됐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대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 금지와 같은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또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나 노래방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준수와 함께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카페의 경우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음식점 역시 저녁 9시까지만 정상 영업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크실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이죠. 요즘 결혼식 하시는 가정이 많은데 이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이 예약은 다 해놨는데 또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장례식장, 예식장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안타깝지만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모두 현행 1.5단계보다 강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네. 1.5단계에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었지만 2단계에선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두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요. 다만 PC방의 경우에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 좌석 한 칸을 띄우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 확산 여파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격상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만 경제적 여파 후폭풍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수도권 2단계 격상으로 4분기 조기 반등을 기대했던 우리 경제엔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음식점 운영이 제한되면서 직접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이나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특히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소비 진작을 위해 운영 중이던 8대 소비 쿠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하던 1, 2차 유행 때와 달리 5단계로 세분화했고 우리 수출도 많이 호전된 만큼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남은 기간 동안 재정 집행률을 어느 만큼 효율성 있게 끌어올리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런 엄중한 시국에 가짜뉴스 퍼나르는 사람도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경찰이 엄정 대응을 천명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이 모 의료기관의 공식 발표문과 같은 형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12명이라는 글이 퍼졌는데요. 네. 당연히 가짜뉴스였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관할서를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가짜뉴스 전파 경로를 역추적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또한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170건을 수사해 269명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가짜뉴스 퍼나르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네. 치료제 얘기 좀 해보자고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 이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이 FDA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인 아리지엔 코비드2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12세 이상의 경증 또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포함해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가 대상인데요. 임상시험에서 약물을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가짜약을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해 투약 시작 28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GN 코비드2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 중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해 치료제로 이용한 약품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다는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 약품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료제로 활용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다만 FDA는 이 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제네론 측은 이달 말까지 8만 명 복용분 생산을 예상하며 내년 1월 말까지 30만 명 복용분으로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모레 24일 화요일부터입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또다시 인내와 한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